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안녕하세요. 세계 예쁜 요리의 빵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좀 느지막이 주말 앞두고서는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성사가 돼가지고 제품이 출시를 하게 돼가지고 그거 준비를 하느냐고 좀 바빴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주 초에 좀 힘들게 일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말 앞두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기엔 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한 거, 아주 간단한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요. 제가 준비한 건 마늘인데요. 요 마늘 가지고 유장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마늘 유장을 만드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김치밥이에요. 쉽게 요즘 김장철, 김장들 조금 일찍 담그신 분들은요, 김장김치가 벌써 익은 댁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잘 익은 김장김치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 밥솥에 요즘은 그냥 편하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시는 음식들을 선호하시는 바람에 그냥 복잡하게 하고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들을 싫어하시더라고요. 밀키트처럼 간단하고 쉽고 빨리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래갖고 냄비밥을 하시면 좋기는 한데요, 전기 밥솥을 이용해 가지고 김치밥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하고요. 지금 마늘을, 김치밥인데 왜 마늘을 준비를 했냐면요, 요 마늘을 이용해 갖고 기름에 튀겨진 마늘이 프레이크가 되고요. 요 기름을 마늘을 튀겨낸 기름은 유장을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그 유장을 만든 걸 가지고요, 김치밥에다가 맛있게 비벼 드시면 훨씬 더, 조금 2배는 더 맛있는 김치밥이 만들어지니까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장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마늘은요, 저처럼 이렇게 편으로 썰어 가지고 저는 다질 건데요, 좋아하시는 취향껏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얇게 만든 마늘을 가지고 저는 다시 곱게 다질 거예요. 그런데 곱게 다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편으로 썰어 가지고 이 편으로 된 걸 튀겨 가지고 프레이크처럼 튀겨진 마늘을요, 고명식으로 위에다 뿌려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편으로 썰어진 마늘을요, 다시 곱게 다질 건데, 그래갖고 고운 마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프레이크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칩이 아니고 마늘 프레이크를 만들어서 위에다 뿌려갖고 먹으려고 저는 이거를 다시 다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는 마늘칩이 아니고요, 마늘 프레이크를 만들려고 곱게 다졌어요. 너무 곱게는 다지지 마시고요. 그래도 씹히는 식감이 있어야 되고 뿌려지어야 되니까 마늘을요, 요 정도 굵기로 해갖고 저는 썰었고요. 요 정도 굵기가 가장 프레이크 만들기에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늘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굵은 마늘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5개, 6개 정도를 이렇게 다져놨어요. 요 정도 양이면 저하고 어머니 2인분 정도의 김치밥을 만들 때요,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이제 요걸 가지고, 요걸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냐면요, 요 유장을 만드는데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늘을 굉장히 힘을 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꼭 필히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유장에 곁들여질 같이 비벼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유장을 만들어줄 재료들이에요. 대파하고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청양고추는 기호에 맞게 몇 개 정도는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한 3개 정도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요번에 고추 산 게 좀 매워가지고 저희는 3개만 준비하고요. 요거는 송송 썰어주는데 다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그래야 밥을 비벼 드시기에 좋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파는 아주 얇게 송송 썰어주세요. 요게 밥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얇게 해갖고 동그랗게. 그래도 쪽파보다는요, 쪽파 좋아하시면 쪽파나 실파를 이용해갖고, 작은 파를 이용해갖고 썰어놔 주셔도 되는데 요거는 대파가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엔 청양고추예요. 청양고추도 마찬가지로 송송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추까지. 이렇게 해서 고추까지. 청양고추예요. 얄팍얄팍하게. 고추씨는 가급적이면 좀 털어가지고 놓으셔야 지저분하지가 않고, 좀 매운맛이 좀 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고추씨는 가급적이면 덜 들어가게끔 그렇게 털어가지고선 준비를 해주세요. 써는 거는 야채 종류는 전부 이게 다고요. 김치는 이제 김치를 썰어야 되는데요. 김치는요, 좋아하시는 길이만큼, 크기만큼 잘라주시는데, 도마 묻히기 싫으시면 가위를 사용해 갖고 잘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묻힌 김에, 도마 묻힌 김에 도마에다 놓고 칼을 사용해 갖고 김치를 잘라주셔도 돼요. 너무 크게 자르지는 마시고요. 저희 김장김치는 벌써 익었어요. 조금 이르게 김장을 담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느지막하게 김장을 했으면 배추값도 좀 저렴해졌을 때 했을 텐데, 비쌀 때, 배추도 좀 비쌀 때 김장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송송 썰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김치밥이라고 해도 김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도 그러니까 저는 반을 잘라가지고요, 요 잎 쪽 부분을 넣을 거예요. 요 줄기 쪽 부분은 그냥 반찬으로 김치 썰어가지고 상에 올려서 드시고요. 가급적이면 요 줄기 쪽, 줄기가 아니고 잎 쪽이죠. 잎 쪽을 이용해갖고 너무 작게도 아니고 크게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김치는 이파리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썰어주세요. 김치밥에는요, 줄기 쪽보다는 이파리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물 없이, 가능하다면 김치 국물 없이 넣어주세요. 또 익은 김치를 해주셔야 훨씬 더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김치까지 다 준비됐으면요, 이제 쌀을 씻어가지고 이제 밥을 앉혀주시면 돼요. 전기 밥솥에다가. 불린 쌀이에요. 쌀을 깨끗이 세척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한 30분 정도만 불려주셔도 되거든요. 물량은요, 김치밥에는요, 기존 하셨던 밥할 때 사용하셨던 물량보다는요 좀 적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작자작하게. 또 이 안에 조금 더 색다르게 드시면 맛있을 재료가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물량을 좀 적게 잡아주셔야 고실고실한 김치밥을 만들어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양념간장 만든 거랑 유장 만든 거랑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려갖고 꼭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전기 밥솥을 이용할 거고요. 전기밥솥을 이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전기밥솥 여건이 안 되신다면, 만약에 냄비밥을 하실 경우가 생긴다면 냄비밥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전기밥솥을 이용하시면 쉽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으세요. 냄비밥은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끓어 넘칠까봐. 근데 이건 그거 걱정이 없으니까 가능하다면 이렇게 저처럼 전기밥솥을 이용해 갖고 김치밥을 만들어 주시면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전기밥통 내솥에 이렇게 불려놓은 쌀을요, 물기를 제거하고 쌀부터 넣어주시는 거예요. 모두 넣어주세요. 다음엔 물을 붓기 전에 전처리 작업이 있어요. 맛을 조금 더 있게 하기 위해서 맛술이에요. 맛술은 밥 양에 따라, 쌀 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는 어머니랑 저랑 해갖고 2인분 정도의 양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맛술을 3큰술 정도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큰술. 다음엔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은 고소한 맛을 좀 더해주니까 너무 많은 양의 참기름은 넣지 마시고요. 1큰술 정도, 1큰술 정도, 이 정도. 다음에 중요한 게요, 이제 물을 부어 주시는데요, 밥물을 잡아 주시는데 기존에 그냥 전기 밥통을 이용해 갖고 밥을 하시는 물량보다는요 좀 적게 잡아 주셔야 돼요. 왜냐면 김치에서 물이 빠져나와 가지고 보통 하시듯이 하시게 되면 좀 진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김치밥은 좀 고실고실하게 밥이 만들어져야 비벼 드시기에도 좋아요. 너무 진밥은 비벼 드시기도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떡이 되니까 가능하다면 좀 고실고실하게 된 밥 위주로 해갖고 만들 생각으로 이렇게 물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란을 저는 넣을 건데, 이 계란을 넣기 전에 여기다가 김치부터 먼저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김치부터 이파리 쪽, 그리고 이 쌀이요, 불려놓은 쌀이요, 물에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가능하다면 물 안에 쌀이 잠겨 있게끔 해주시고요. 너무 김치를 한 군데 몰아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펼쳐놔 주세요. 그래야 숨을 쉬면서 밥이 뜸도 잘 들고 밥이 잘 되게 되니까 이 정도 해서. 그래도 김치밥이니까 김치가 좀 넉넉하게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요 가운데다가는요 계란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계란을요 2개, 어머니랑 저랑 먹을 거라서 2개. 그리고 절대 짓지 마시고요. 이렇게 노른자가 살아있게끔 요 상태로 해갖고 전기 밥솥에다가 앉혀주시면 돼요. 절전 모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주세요. 일반 백미를 하듯이 하시면 돼요. 백미,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잡곡밥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반 백미로 하시면은 김치밥이 맛있게 만들어지니까요. 백미로 하셔갖고 전기밥솥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김치밥을 만들어 주세요. 식용유예요. 식용유를요 이용해갖고 유장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1큰술, 2큰술, 3큰술, 4큰술, 5큰술, 6큰술, 7큰술.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냉장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좋긴 해요. 저는 이 정도 양이면 밥을 2인분 양을 잡아가지고 밥솥에 하긴 하지만 넉넉하게 나올 것 같아갖고 다음날도 먹으려고 좀 넉넉하게 유장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다가 불을 켜기 전에요, 다진 마늘이에요.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꼭 불을 켜기 전에 식용유하고 다진 마늘하고 섞은 후에 불을 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센 불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타버릴 수가 있어요. 유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탄 마늘 기름을 드시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기름하고 어느 정도 혼합이 됐다 싶으시면 요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좋아하시는 거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고소한 맛을 더 원하시면 이렇게 저는 버터를 준비를 했는데 버터를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버터가 들어간 유장은요 쉽게 굳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시면요 참기름이에요. 요 참기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넣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불을 켜주시고 아주 약불에서요. 요게 약간 다진 마늘이 갈색 정도로 변했을 때 살짝, 너무 짙은 갈색이 아니고 갈색 정도가 살짝 나왔을 때 그때 취향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버터나 아니면 참기름을 넣어주시는 게 마지막 작업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젊은 분들은 이렇게 버터가 들어간 걸 더 좋아하시고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참기름이 들어간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 때문에 요 참기름으로 해가지고서는 만들어서 유장을 만들게요. 요 버터는 빼고요. 이렇게 해서 약한 불에서 마늘을 볶아주세요. 다른 거 일체 넣지 마시고 식용유에다가 다진 마늘만 색깔이 연하게 갈색이 나올 때까지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불에서 마늘을 볶다 보면 지금 이 정도 색깔의 갈색이 나올 거예요. 진한 갈색이 아니고요. 마늘이 어느 정도 갈색이 나왔을 때, 흐릿한 갈색이 나왔을 때요.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잠깐 불을 끌게요. 이 상태에서 버터를 좋아하시면 버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참기름을 좋아하시면 참기름을요 3큰술을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한번 끓여주시면서 색을 완전히 입혀주시는 거예요. 마늘을 약불에서, 반드시 약불에서 하셔야 돼요. 참기름은 마늘이 어느 정도 색깔이 나왔을 때 그때 마지막에 어느 정도의 참기름 양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의 색을 완전히 입혀주세요. 이렇게 기름량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팬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기름을 모아 가지고 여기서 마늘을 익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늘이 어느 정도 갈변이 됐어요. 지금 불을 이 상태에서 꺼주시면 마늘이 이 기름에 있는 잔열로 인해 갖고 완전히 익혀지는 거거든요. 불을 끈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체에다가 기름을 걸러주세요. 이렇게 기름을요 채반에 받쳐 갖고 걸러주세요. 너무 마늘을 태우게 되면 쓴맛이 나서 요 마늘도 저는 후레이크를 만든 거예요. 이 후레이크가 싫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해서 마늘 기름을 빼주시는 거예요. 편처럼 썰어 가지고 칩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후레이크를 만들어 가지고 비벼 드시는 게 훨씬 더 고소하고 마늘 향이 입혀져서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기름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을 해주셔야 돼요. 유장인데 뜨거울 때 섞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다 어떤 간장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저염 맛간장이에요. 뜨거울 때 해야 잘 섞어져요. 그나마. 저는 3큰술 정도의 간장하고요. 설탕이에요. 설탕은 반큰술 정도. 맛간장에도 약간 단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통깨 좀 넣고요. 잘 섞어주세요. 이게 잘 섞이지는 않는데요. 뜨거울 때 섞다 보면 잘 섞어져요. 근데 식은 다음에 섞으시려고 하면 잘 한참은 걸려야 되니까 이렇게 뜨거울 때 간장하고 저염간장을 썼지만 어떤 간장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설탕 조금, 저는 반큰술 정도의 설탕 양을 잡아줬어요. 설탕 양은 각자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 정도에다가요 앞서서 썰어놓은 고추하고 청양고추하고 대파를 넣어주시면 돼요. 대파하고요
다음에 청양고추. 청양고추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파도 송송 아주 얄팍하게 썰은 거를요 집어넣고 다시 한번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저는 어머니랑 둘이 먹을 거라 많은 양을 하진 않았지만 요거를 곁들여서 드시면, 여기다가 고춧가루 좋아하시면 고춧가루를 첨가를 하셔갖고 드셔도 좋은데 청양고추도 넣고요. 그 다음에 김치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얼큰해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셔갖고 유장을 만들어 주세요. 간장량은 각자 식성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은 간장량을 좀 더 잡아주시고요. 좀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간장량을 좀 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유장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이게 마늘기름에 만들어진 거라서요 너무 맛있거든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 기름을 걸러낸 마늘이에요. 요거를 키친타올에다가 넓게 펴가지고 기름을 좀 제거해 주신 다음에 김치밥 위에다가 고명식으로 얹어가지고 드시면요, 뿌려갖고 드시면 너무 맛있는 김치밥을, 훨씬 더 2배는 더 맛있는 김치밥을 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것도 드시는 거고요, 이렇게 유장 만들어 놓은 것도 드시는 거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밥이 다 된 것 같아요. 밥을 한번 퍼볼게요. 쿠쿠가 맛있는 백미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너무 잘 됐어요. 김이 서려서 카메라에 안 나올 것 같아. 너무 잘 됐어요. 한번 헤쳐서 보여드릴게요. 꼭 계란 프라이 한 것처럼 너무 잘 됐어요. 이제 잘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내솥을 빼가지고 카메라에 좀 자세하게 보일 수 있게 전기밥통하고 좀 분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것 같아. 이렇게 계란을요, 이렇게 깨트려 주시고, 밥이 아주 고슬고슬하게 너무 잘 됐어요. 눈에 보이실려는지 모르겠어. 오래간만에 김치밥 진짜 처음 해먹는 거예요. 오래 들어가지고 너무 잘 됐어.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꽃신내도 살짝 나고요. 참기름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간은 살짝 싱거울 거예요. 그 간은 앞서서 만든 유장으로 조금씩 첨가해 가시면서 맛있게 비벼갖고 드시면 돼요. 예, 이 정도면 잘 골고루 잘 섞어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먹어볼게요. 저 이렇게. 자, 밥이 너무 잘 됐어요. 고슬고슬하게. 너무 맛있어요.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완성 그릇에다가 두부를 퍼가지고 맛있게 어머니랑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요. 이렇게. 냄새가 꽃신내도 나고 그 김치의 그 약간 시큼한 잘 익은 김치의 맛, 향도 나고
어머니 이만큼 드시고 더 드시라고 더 퍼드려야 되겠어요. 노른자도 이렇게. 흰자도 이렇게. 아이고, 뜨거. 김치가 넉넉해야 맛있으니까 김치를 생각보다 넉넉하게 넣어가지고 김치의 양이 많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예.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마늘 후레이크를 만들어 놓은 걸요 여기다 뿌려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마늘 후레이크가 들어가면 훨씬 더 씹히는 맛이, 바삭한 식감이 있어 갖고 훨씬 더 맛있어요. 그리고 유장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마늘 후레이크가. 예, 다 됐어요. 이제 어머니 모시고 나와갖고 맛있게, 유장에 맛있게 비벼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승아야, 나 이거 먹는다. 엄마 잠깐만, 요 유장에 비벼 드셔야 맛있는 거 알지? 그래, 맞지. 싱거울 거야. 요거 짜지 않게 만들었으니까 물 좀 드시고, 물 좀 드시고, 유장은 좀 넉넉하게 넣고 비비셔. 엄마 싫어해서 버터 안 넣었어. 참기름으로 해갖고 유장 만든 거라 훨씬 맛있을 거야. 지금 옆집에 다녀오셔가지고 아주 급하게 촬영하느냐고 앞에 앉으셨어요. 머플러도 못 풀리시고 앉으셨네. 마실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인사를 먼저 해야 놀러 하시네. 갔다 왔더니 마실. 그랬더니 와보니까 이렇게 김치밥을 맛있게 해놨네요. 엄마 머플러 좀 풀르고 그냥 드실래? 그냥. 빨리 촬영하고? 응, 알았어. 얼른 맛있게 비벼보셔. 엄마 너무 많이 폈나? 다 먹지 뭐. 이쯤 넣어야지. 그럼요. 엄마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면 되잖아. 짜지 않을까? 안 짜던데 뭐 항상. 맞아. 제가 만든 유장은 그렇게 짜지 않지? 짜지. 엄마 한꺼번에 다 비비시면 맛 없다? 알고 있지? 알아. 조금씩 비비시면서 한 숟갈 떠봐. 조심스럽게 안 드셔도 돼. 엄마 평상시 드시는 것처럼. 맛있어 엄마? 엄마 여기 입에 뭐 묻었어. 자. 어때? 맛있어 아주. 맛있어? 고소하다, 고소해. 고소해? 아니, 김치도 적당히 있고 맛있네. 맛있어? 엄마 여기 카메라도 가끔 보면서 구독자분들하고 얘기를 해. 나만 보지 말고 카메라도 봐. 맛있어요. 엄마 다 드셨네. 그렇게 많이. 엄마가 유장을 다 드셔가지고 내일까지 먹으려고 양 넉넉하게 만든 건데. 야, 엄마 많이 먹었다고 잔소리 하지 마라. 맛있게 엄마 맛있게 먹었는데. 네가 맛있게 했으니까 그렇지. 유장을 너무 많이씩 비벼. 마늘 좀 넣어줘요. 그 마늘. 그 마늘 튀긴 거? 튀긴 건가 그 그거. 맛있어? 너무 많이 먹었는데? 아니야. 좀 넣어줘. 됐어. 그게 바삭바삭 씹히니까 그것도 괜찮지 엄마? 고소한데 그것도. 마늘 향이 나면서. 또 다 먹어서 큰일 났네. 다 드셨는데 그거 마저 드시고서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하자 엄마.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일찍 해가지고 많이 쉬었어요. 맞아. 근데 김치밥은 좀 신게 맛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해 잡숴보세요. 맛있는데요. 겨울에 드시면 맛있지 여름보다. 그럼 우리는 참 많이 해 먹었는데 안 해 먹었어요 요즘은. 근데 아주 오늘 했는데 진짜 맛있네요. 시큼하면서. 그 마늘 그 유장 기름 간장에다가 그게 특별하네 더. 그거에 비벼 드시는 게 훨씬 맛있죠 엄마. 맛있어. 그냥 김치밥만 드시는 것보다 그거 비벼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지. 마늘향이. 그러니까 맛있게 이렇게 좀 해 잡수세요. 예. 저 있잖아요. 파마했어요. 한 이틀 됐어요. 파마했어요. 그런 것도 얘기해? 알았어. 그러니까 올 겨울에 김치밥 많이 해 잡수세요. 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김치
김치밥 맛있네요. 엄마는 인사 안 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